그 지난번에 그 열린우리당 당적이 아니고 민주당 당적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말씀을 입장 빼고요. 그런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 ISD가요. 저는 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 자구 하나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고민을 그때는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재영 교수님 거기에 그 TF팀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했다고 하셨고 그때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ISD 조항의 경우에 이런 공공정책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제가 그때 그 당시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대해서. 잠깐만, 저는 저한테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이미 우리가 체결된 대부분의 경제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 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린우리당의 FTA 평가위원회 열린우리당 평가 보고서 중 평가 보고서의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비상한 그 경제 사정 기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역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ISD 제소가 없었습니다. 기업이 이제 그 적자 상태에서 탈출하는 상황이 이제 2006년 말에서 2007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ISD를 그때는 심각하게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2008년 우리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유럽은 계속 그런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굉장히 친해서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 위기가 빈발할 것이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2008년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ISD 제소를 당한 이유는 바로 2001년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긴급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비차별적인 대우, 불공평한 대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제소당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2007년에 비로소 이제 종결이 됐는데 5건인데요. 고작 5건에 얼마를 물었느냐. 1조 원 상당을 물었어요. 경제 위기에 비상한 조치를 했다고 해서. 왜 아르헨티나만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 나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까 유기준 의원님은 BIT에 의해서도 ISD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BIT에 있는 ISD는 우리나라 국내법이 중국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배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FTA는 이 ISD가 바로 그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 국제상관서법 또 이 협정문 이것이 바로 중국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은 배제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비상한 경제 위기에 어떤 혼자 너무 말씀 많이 하신 거 제가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죠. ISD로 인한 소송이 BIT로 인한 근거한 소송이 훨씬 더 많습니다. FTA보다. 물론 FTA가 그동안 발효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건수가 적지만은 BIT에 근거한 ISD 소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전 세계가 그런 그 법 체제 하에서 질서 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항상 추 의원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하나하나의 사안을 보면은 일견 그렇다고 느끼지만 그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 위험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유럽의 해야 되는 거니까 외국 사례 먼저 있었던 걸 우리가 경계심을 갖자는 거예요. 추 의원님께서 유럽의 금융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럽에서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사태가 일어납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그럼 앞으로 안전합니까? 항상 금융위기에?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아르헨티나가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500개 투자보장 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아르헨티나가 문제일까요? 만일에 ISD 그 자체가 문제라면 똑같은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아르헨티나만 있는 것은 그 나라가 무리하게 국유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문제지 ISD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80개 갖고 온 이 BIT 체결했는데 왜 한 번도 제소를 안 당했냐 하는 건 하나만한 말씀인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했던 81의 BIT 혹은 이 협정은
투자 보호 협정이에요. 85개입니다. 뭐 숫자 맞아줬습니다. 네.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추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골라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지금 이 FTA에 들어가 있는 투자 조항, 특히 ISD 비롯한 투자 협정은 사실은 미국의 BIT 2004년 모델을 그대로 박아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투자의 개념도 다르고요. 그다음 각종의 이 독소성이 강한 예를 들어 아까 사전 동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특히 이 의장 중재인이죠. 익시드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갔을 때 이 3인의 중재인 가운데 그 의장이 되는 중재인의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그 위험이 많다. 예, 이 선정에는 무슨 문제가 답변을-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선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인의 중재인이 밀실에서 판정을 하는데 한 명은 한국, 다른 한 명은 미국. 예. 근데 이 양국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익시드 사무총장이 지명을 하는데 예. 익시드 사무총장은 익시드의 운영위원회 의장의 지위를 맡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의장이 누구냐면 세계은행 총재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 대대로 미국이 맡고 있거든요. 지금 캐나다 사람 아닌가요? 아닙니다. 로버트 젤릭이고. 아니요. 익시드 사무총장 캐나다 사람 아닙니까? 익시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세계은행 총재는 젤릭이고 예, 그다음에 미국 사람이고요. 자기는 예. 힐러리 클린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그 추 의원님이 아까 BIT와 FTA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혀 그 투자 보장 내용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법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반 그거는 논의 아니라. 투자 보장이던 주장이 아니라. BIT든 FTA에서 중거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속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FTA에서는 뭐 더 많은 보호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미 FTA. 예. 그 이전에 이미 한일 간 양자 간 투자 협정을 한번 보십시오. 한미랑 한일 투자 보장 협정에 예. 한일 간에 예, 예, 한미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예. 면에서. 그리고 차이는 있죠. 그리고 예.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립전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거 아니면 포함해서. 네, 이재영 포함해서 그런 교수님, 것들이, 예, 같고요. 그리고 이혜영 교수님 두 한 분이 가지만- 저 조남이 비슷해가지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전화를 잠깐 듣고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신지요? 예, 서울에 사는 40대 차남수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그 여당이나 야당의 지금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는 그 ISD가 지금 문제화되고 있다고 지금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야당이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처럼 느껴져요. 왜죠? 왜냐하면 반대를 위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ISD하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에 의한 뭐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법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에 있다. FTA가. 그래서 이것은 통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이런 협정을 맺는 그 기관들이나 국가가 이런 조건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이 IS는 전 세계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하되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아직까지 부족한 국제법이라든지 국제상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ISD가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만들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FTA로 인해서 내수라든지 피해 대책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 두 분들이 진짜 이 시간에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예. 무작정 반대를 위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여보세요? 누구신지요? 네, 여의도 사는 신상철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한나라당의 유기준 의원께서 첫 번째 자료로 가져오신 내용이 전 세계 ISD 체결 현황 도표거든요. 네.
지금 그러한 것이 또 지금도 뭐 80개 조항 또 많은